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다양한 정보와 뉴스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나스닥 힘 좋습니다. 지금 뭐 엔비디아가 쉬어가는 동안 이 빈자리를 지금 브로드컴하고 테슬라가 메꿔가고 있는 상황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일 3% 올랐는데 또 2% 이상 올랐네요. 그렇죠. 네. 예. 저는 그러니까 지금 뭐 테슬라나 브로드컴 뭐 이런 쪽 두 개가 이렇게 보면서 특히 차트를 이렇게 점검하면서 느낀 생각이 이게 단순히 두 회사를 좋게 본 매수 세력의 진입만으로 저런 주가 급등이 나올까 생각해 보니 저기는 공매도 덕분인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네, 네. 그렇게 테슬라도 급하게 많이 올라왔으니 이 정도면 브로드컴도 뭔가 실적 발표 전에 이 정도 주가면 좀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 했던 세력들이 하루에 뭐 20% 10%씩 올라가면 그거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쇼커버링이 네. 유입됐다. 우리는 이제 공매도도 금지되어 있으니까 앞에 붙어야 됩니다. 불법 공매도. 네네네. 미국도 항상 뭐 이민자 이렇게 해야 불법 하는데 그게 이민자. 아니고 불법 입국자, 불법자죠. 일리걸이 붙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뭐 공매도를 막아놓으니까 그런 손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공매도가 터지면서 공매도가 이렇게 쇼스퀴즈에 나서면서 나오는 그런 급등 이런 게 없다는 거 하고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와서 보다 보니까 8월 5일 날 왜 다들 속았을까? 그때 그죠? 블랙 먼데이. 예, 뭐 일본은행 금리 인상한다고 다들 후 했던 그거.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 날 왜 우리가 또 그렇게 털렸을까? 주말 그 이제 정치적 변수를 겪고 나서 그러고 나서 뭐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는데 아우 시장 참 그러니 보면 볼수록 시장은 요물입니다 이게. 요물. 예. 미증시는 어때요? 미증시는? 미정 씨는 뭐 정민앵커가 더 잘 아시잖아. 제가요? 예, 지금 아니요. 딱 두 개만 들고 있다 싶는데 보니까 깜짝 놀랐네. 어쩜 날아가는 것만 들고 계셔. 아니 근데 근데 국내 증시 쪽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서 이게 결국에는 상세가 됐어요, 그냥. 네. 아이, 밥사러 그냥 소리 그렇게 할 해서 것, 밥사러 소리 할 것도 아닌데 그걸 또 그래요. 네, 커피 사드릴게요. 네, 오늘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미리 그냥 뭐 뉴욕 증시 가지고 저는 뭐 혹시 특히 잘 나가는 거. 근데 전체적으로 다 잘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한번 뉴욕 증시 한번 진단해 주시면은.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사실 뭐 다우는 좀 빠졌어요. 네, 네. S&P는 이제 다시 최고점 근접했고요. 나스닥은 2만 선 뚫고 지금 2만 100도 넘어가는 그런 지금 호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나왔을 때 말씀드렸듯이 이미 미국 같은 경우 추세가 전혀 변함이 없이 잘 가고 있다. 예. 뭐 경기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통화 완화 정책 거기다가 4분기 이제 가이던스 상향까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 이제 특히 이제 호재죠. 호재가 이제 18일 날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뭐 99%가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페드 와치가 그래서 통화 완화 정책은 연말까지 지속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 이제 특이사항 보시면은 전에는 이 IT 주들이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AI 어플리케이션, 뭐 전기차 이런 중심 위주로 테슬라 전기차 중심 위주로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 양자 컴퓨터 쪽도 강하게 맞아요. 지금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알파벳이 3% 이상, 그다음에 아이언큐라든지 리게티 컴퓨팅이 뭐 기본적으로 20% 이상 폭등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가 그동안 저희들이 이제 엔비디아가 계속 조정을 받으면서 예. 저 반도체 업종이 이제 조정이 이제 긴 조정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브로드컴이 또 그걸 또 깨줬어요. 예, 깨주면서 브로드컴도 저희가 뭐 10% 20% 상승한 것을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거의 삼성전자가 한 10% 넘게 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예. 허걱할 정도인데 미국 분들은 어떻겠어요? 이제 지금 저 화면에 차트 뭐 이렇게 단순화시킨 차트지만 좀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뭐 거의 밈 주식 같은 느낌이에요. 그 지금. 밈 주식 같죠. 예, 그다음에 예. 또 18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실적 발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도 지금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 이 주식이 여기에 있어야 될 주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가 수준을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보면 지금 18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지금 3분기에 비해서 4분기 실적은 이제 2분기와 3분기 실적을 거의 한 12% 이상 매출을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크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보면 이제 뭐 국내 SK 하이닉스라든지 HBM 밸류체인은 또 이제 다시 또 재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까지, 그러니까 기존에 잘 나가던 뭐 비트코인, 그다음에 AI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전기차, 이건 계속 가고, 그다음에 반도체와 양자 컴퓨터가 또 가세를 하게 되면서 지금 뭐 미국 주시장은 거의 뭐 산타가 브레이크 없이 지금 루돌프를 끌고 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브레이크가 없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연말까지는 그냥 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즐기셔라. 저는 여기까지는 즐기고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 들어온 다음부터 그때부터 이제 현실적으로 한번 재평가를 해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이쪽 빼고 또 이제 반면에 또 이제 다른 쪽들이 그다음 좀 강세를 보냈던 산업재라든지 기초 소재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소비재 쪽들 이런 쪽은 조금 이제 잠깐 좀 쉬어가는 또 느낌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 규제 완화 수혜주가 업종별로 계속 선순환 사이클을 도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통화 완화까지 계속 나와주면서 이 시장이 지금 당장은 밀릴 시장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뭐 루돌프가 아니라 요즘 같으면 산타가 저 드론 타고 오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지금 미국에 거의 뭐 자동차 크기만한 드론들이 막 여기저기서 네. 때로 출몰을 해가지고 네. 뭐 이슈가 되고 있던데. 그것도 불법이라고 그러죠. 불법 드론. 그것도 불법 드론인데. 요즘 드론 기술이 전에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뭐 한 10kg 정도 이렇게 들어 네. 올리면 된다 네. 생각하는데 네. 최근 기술이 이제 한 300kg까지는 일단 들어서 올려서 이동시키는데 한 4시간, 5시간 정도 할 수 있는 기술까지는 중국하고 미국 쪽에서 개발이 돼 있어 갖고 제가 봤을 때는 요즘 드론도 이제 좀만 있으면 뭐 드론 택시 벌써 현대차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드론 택시.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한 몇 주 전 한두 달 됐나요? 그때 이른바 기술주에서 가치주로 네. 뭐 로테이션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시장이 있어서 다우가 네. 나스닥 대비 아웃퍼폼하고 하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네. 그때 옮겨 타셨던 분들 같으면 요즘 굉장히 소외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시죠. 근데 사상 최고치라 그러는데 내 계좌는 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우라든지 네. 러셀 2000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로 보면은 네. 금융주라든지 산업재, 그다음에 예. 이제 제약바이오 이런 쪽들이 사실 비중이 더 높거든요. 그렇죠. 소비재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스닥이라든지 S&P가 갖고 있는 IT 위주의 어떤 업종 분포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12월 달에 이제 배당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다우라든지 아니면 러셀 2000 정도의 중소형주에서는 이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또 연말까지 또 갖고 계시면은 또 배당 부분도 이제 뭐 조금 이제 혜택을 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소외됐다라고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에 또 배당 한번 받고 또 한번 탈출이나 이제 수익 실현하고 나오셔도 되는 거니까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이제 사실 그동안 뭐 AI 그 반도체 대장주 쪽이 이제 엔비디아였단 말이죠.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좀 쉬어가면서 그 바통을 이어받는 게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양자 컴퓨팅 관련 주들 그리고 아니면은 뭐 애플로빈 같은 그 플랫폼 업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이렇게 뭔가 온도 변화가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어떨까? 이게 좀 추세적으로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전반적으로 좀 동반 강세가 이어진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일단 추세가 예.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요런 보여지고요. 쪽으로, 네, 네. 예.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 이제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트럼프의 규제 완화 수혜주거든요. 네. 네. 규제 완화의 가장 지금 핵심에 있는 게 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뭐 자율주행이다 막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예. 그거보다는 AI의 어플리케이션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네.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1순위고요. 그래서 네. 뭐 저희가 계속 팔런티어 보다가 또 뭐 서비스 나오라든지 네웹 같은 데로 또 계속 옮겨 타고 있고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라든지 이런 보안 관련 주들도 계속 지금 상승을 가고 있어요. 시스템도 어도비라든지 이런 데들이 전에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네네. 규제 완화에 대한 혜택이 계속 가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가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AI에 이제 인프라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네.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아니라 인프라 제공 예. 쪽인데
이쪽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러면 반대로 여기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리트리트 할 거냐, 후퇴를 할 거냐, 그렇지는 않고요. 상승하고 성장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속도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은 이 어플리케이션 쪽보다는 약간 속도는 둔화될 수 있다. 둔화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갑자기 뭐 브로드컴이 막 올라오니까 맞아요. 다시 회귀하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하는데 브로드컴하고 엔비디아는 뭐라 할까 이 반도체에서 약간 틀립니다. 레이어가.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용으로 만드는 GPU가 네.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예. 개발을 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쪽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AP라고 해서 이제 어플라이드 프로세서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제 통신이나 시스템 반도체가 중심입니다. 근데 기존에는 통신이나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약간 이 AI 반도체 쪽에서 약간 좀 하위 단이라고 봤어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보시면 이제 애플이라든지 구글 이런 쪽에서 온 디바이스 제품, AI 온 디바이스 제품들이 막 계속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신화된 시스템 반도체도 데이터 센터 못지않게 AI 반도체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지금 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이제 브로드컴도 AI 관련돼 있는 반도체로 온 디바이스 쪽으로 하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약간, 이런 그렇죠. 그 빅테크 업체들하고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하는 거죠 여기는요. 그러니까 이쪽은 기존에 이제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 구축을 예, 해주면서 예. 이걸 제공했다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온 디바이스 쪽으로 해갖고 제품을 주는 거기 때문에 레이어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약간 소외됐던 브로드컴 쪽이 네네. 일단 보면은 그렇다고 보면 반도체도 전반적으로 다 AI 반도체 쪽으로 일단은 다 모든 추세가 전환이 된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시장의 관심이 이 브로드컴으로 이제 확 쏠리면서 네. 우리 국내에서는 또 브로드컴과 엮어서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가 또 이제 그쵸, 네. 움직이더라고요. 네네. 그 연결고리는 어떻게 되나요, 대표님?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좀 희망적이에요. 희망적이에요? 예, 희망적이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 뭐 많이 올랐어요. 국내에서도 주식을 네. 보니까 뭐 삼성전기부터 SKC, 뭐 기가비스,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이오테크닉스. 어제 같은 경우 사실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삼성전자 빼고는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예. 삼성전자 예. 외국 매도세가 계속 나왔고요. SK 하이닉스의 HBM 밸류 체인이라든지 아니면 AI 반도체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강세를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지금 ETF 중에서 소울 AI 반도체 소부장 ETF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 쪽이죠. 네. 여기가 최근 들어서 한 40% 정도 넘게 급락을 했거든요. 급락? 네, 급락을 했습니다. 하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업종들 보시면은 AI, HBM 특히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소부장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8일 날 또 실적 발표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있을 종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저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밸류체인 종목들이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할, 주가가 여기에 있어야 할 종목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뭐 기판뿐만 아니라 소부장 쪽들은 지금 HBM과 그다음에 AI 관련돼 있는 반도체들의 소부장들은 지금 다시 한번 저가 매수를 해야 될 그러한 단계에 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시장이 지금 크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네. 최근에 그러면 한미 반도체 움직인 것도 이유가 있네요. 그럼요. 예. 벌써 뭐 HBM 쪽은 결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좋다라고 그런 것은 네. 결국은 SK 하이닉스가 안 좋을 수가 없거든요. 다음 분기가 또 예. 이미 뭐 3분기 되게 좋게 발표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르질 못했거든요. 예. 그렇다고 크게 빠지지도 않고요. 딱 그 자리에 멈춰 있었는데 아마 이 종목을 이제 이번에 마이크론을 중심으로 다시 HBM 종목들이 한 번 더 재평가를 받지 않겠냐. 그 와중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브로드컴까지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반도체 소부장, AI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한 번 더 지금 상승 기회를 모멘텀 얻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지금. 저는 다시 좀 미국 쪽 얘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워낙 미국 쪽이 지금 핫하니까요. 네네. 그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들이 관심 갖는 종목 중에 또 그 애플로빈 저희가 화면을 지금 좀 띄워드렸는데 이게 또 AI와 연관된 그 모바일 뭐 플랫폼,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로켓랩도 보시나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예. 예. 일단은 지금 이제 AI 제가 이제 아까 큰 네네. 흐름에서 보면은
국내도 사실은 이제 트럼프 관련 이제 규제 수혜주들이 네네. AI 어플리케이션 쪽에 지금 많이 집중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바이든 행정부 때 그때 나왔던 반도체 지원법이라든지 아니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국내 전기차라든지 자동차 그다음에 반도체 뭐 AI 반도체 네. 그다음에 뭐 제약바 이런 업종들이 되게 크게 혜택을 받았거든요. 네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지금 일단은 AI 어플리케이션 쪽하고 자율주행 쪽, 로보틱스 네, 이런 네. 부분 종목들은 최근 들어서 보시면 그동안 하락폭이 되게 컸었는데 네. 트럼프 행정부 이제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 아까 이제 말씀하신 종목들 이제 엘러빈 같은 게 주가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저 종목은 이제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고요. 일단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셀바스 A라든지 아니면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국내 증시 그렇죠. 쪽에서는. 이런 종목들까지 이제 제가 지금 보고 있고요. 엘러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전반적으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프트웨어 팔런티어뿐만 아니라 서비스 나우, 네벳, 그다음에 오픈 엣지 막 이런 기본적으로 저런 AI에 관련돼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전에는 그냥 규제에 좀 묶여 있었고 네. 매출이 잘 안 보였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매출 속도가 되게 가팔라졌습니다. 예를 들면 팔런티어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관련돼 있는 이제 정부와 어떤 계속 이제 계약 같은 걸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죠. 또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하는 게 연방 정부 직원들 뭐 90%다 잘라버리겠다 네.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그걸 다 AI로 좀 대체하겠다.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이고 특히 이제 미국의 국방부의 전반적인 방어 시스템이 전하고 틀리게 시스템 자체가 이제 완전 AI로 지금 바뀌는 분위기거든요.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면은 지금 뭐 팔런티어뿐만 아니라 AI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종목들도 충분히 지금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올라와 있고요. 여기다가 보안 같은 테크놀로지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호화폐 관련돼 있어 갖고 그쪽과 함께 지금 계속 또 커가는 지금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기존하고 틀리게 지금 규제 완화 플러스 여기다가 매출 증가세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한국도 전 똑같이 마찬가지로 뭐 국내에 있는 저희가 잘 아는 그런 셀바스부터 이제 코넌 테크놀로지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이런 종목들도 AI 어플리케이션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성과가 나오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요렇게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이제 올랐는데 어제도 2%대 상승 마감인데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어제 월요일 날 이제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첫 거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 하면서 좀 했습니다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선방했다고 보고요. 외국인들이 좀 뭐 팔고 하는 와중에 개인이 사서 수급 측면에서는 그거 합니다만 요거 어떻게 오늘 힘이 좀 실릴까요? 그러면은 미국의 이런 흐름이 저는 사실 반도체는 좀 강세를 받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당분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예. 이제 그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계속 강세로 좀 갈 수 있다. 아니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장 점유율을 보나 뭐로 보나 걔들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주가 보고 눈치를 봐야지 우리가 걔들 눈치를 봐야 됩니다. 왜냐면 마이크론 실적을 보면은 SK 하이닉스 실적이 보이니까요. 그걸 보면은 예. 왜냐면 똑같아요 구조가 예. 랜드 플래시하고 D램을 네. 주력을 하고 있고 D램도 HBM을 둘이 똑같이 생산하고 있고 예. 물론 SK 하이닉스가 더 크게 생산하고 있죠. 그다음에 납품처도 거의 비슷해요 둘이.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느 정도 성과가 좀 나온다 그러면은 SK 하이닉스는 그보다 더 크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적 내일 발표하나 보네요. 18일입니다. 내일. 예.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국내 시장이 어제도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예. 정치 리스크가 어느 정도 이제 다운됐으면은 외국인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 사실 그거보다는 지금 중요한 것은 이미 외국인들이 거의 한 9월 달부터 계속 매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죠. 예. 예,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증시 펀더멘탈뿐만 아니라 경기 펀더멘탈도 지금 계속 악화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건 뭐.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악재에서 외국인들이 매도어 치는 것은.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 리스크가 높아졌다 완화된 것은 거의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더 크게 키우느냐 적게 키우느냐 이거지 네. 매도세를 바꾸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당분간 외국인 매도세가 이제 중단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뭐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이제 뭐 리더십도 좀 교체되면서 경제 정책이나 산업 정책에 대한 방향성 제시도 좀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 사이에 증시가 그래도 버틸려고 한다면은 결국은
개인하고 이제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예. 뭐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계속 팔지만 기관이 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팔지만 개인이 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당분간은 개인하고 이제 기관 장세로 좀 움직일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저는 이제 펀더멘탈이 좀 강하고 저평가된 업종을 계속 저가 매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어떤 종목인지 좀 이따 한번 나중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궁금한데요. 펀더멘탈 강하고 저평가된 업종 뭐예요? 반도체예요? 아니면 아니 시나리오상 이건 가장 마지막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말씀을 아니에요. 드린다 그러면은 저희는 저는 두갈식입니다. 네. 저는 이제 좀 사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보는 관점이죠. 네. 저희 회사가 보는 관점은 네. 가장 큰 게 저는 이제 저평가된 업종을 매수하려면은 일단은 트럼프 규제 완화 수혜주를 먼저 보셔라. 규제 완화 수혜주. 네. 네, 미국에서도 이제 규제 완화 수혜주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AI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시스템이라든지 로보틱스라든지 그다음에 코인하고 게임과 관련된 종목들 네. 이런 쪽이 미국에서 좀 강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국내도 이런 업종들이 먼저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시장 전망치가 좀 상향 조정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국내 기업들이 지금 당연히 뭐 우리가 선도하는 기업은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하고 다 협업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쪽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갈 수 있는 여지가 크다. 그다음에 코인은 당장 지금 뭐 정부가 금감원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미국에서 뭐 미국 대통령이 직접 자기를 미국을 코인 사업의 어떤 발전 성장을 통해서 뭐 성지로 만들겠다 했을 정도면 그랬죠. 우리도 예.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럼 예. 우리는 뒤처지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지금 코인을 가장 먼저 리딩할 수 있는 데가 국내선 플랫폼,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아니면 게임 사업들 예. 이런 쪽이 먼저 리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허. 그런 쪽도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쪽 포트폴리오를 먼저 담아놓고 조금 이제 시간을 갖고 수익을 내는 구조가 어떻겠냐. 그리고 그런 업종들이 가장 많이 빠져 있어요. 지금 보시면. 뭐 카카오 물론 이제 다른 리스크 때문에 많이 예, 빠져 있는데 예. 최근에 보시면 엔터뿐만 아니라 플랫폼에 대한 수입된 이런 부분들이 매출들이 되게 양호하게 나오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브레인에서 나온 그 카나라라는 지금 벌써 이제 AI 비서죠. 챗봇은 아니고 비서 AI 비서까지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이렇다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카카오라든지 네이버가 이런 플랫폼을 또 제공해 줄 수 있는데 규제 완화만 되면은 가장 크게 지금 치고 날 수 있는 회사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이런 쪽으로 먼저 일단은 세팅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 경쟁력이 지금 강화되고 있는 업종들이 딱 몇 개 보여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제 HBM 밸류체인은 제가 봤을 때는 국내가 뭐 독점이잖아요. 아무리 이제 뭐 결국 세 개사밖에 못 만들고 있잖아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떻게 보면 대부분 다 중국 쪽으로 좀 많이 가거든요. 네. 근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미국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보면은 뭐 HBM 밸류체인을 계속 붙잡고 가야 된다. 그다음에 조선주 그다음에 네. 엔터주까지는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환율에 상관없이 계속 우리가 성장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야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요즘 이제 추가로 제가 이제 중국 소비 확대 수혜주를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예, 중국이 이제 추가 부양책뿐만 아니라 통화 완화 정책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네. 이번엔 진심인 것 같아요. 이번에 안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완전히 이제 뒤처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다. 그러니까 내수 살리기 그렇죠. 위해서. 네. 왜냐하면 이제 일기 때도 보셨어요. 트럼프 네네. 일기 행정부 때 중국 그때도 시진핑이었잖아요. 네. 시진핑이 했던 정책이 뭐였냐면 관세로 수출을 막아버리니까 일단은 내수로 돌려버렸어요. 그렇죠. 그때 보시면은 수출대 내수가 55대 45였는데 예. 나중에 트럼프 행정부 말기 때 가면은 일기죠. 예, 일기 예. 말기 때 가면은 45대 55로 바뀌어 버려요, 내수가. 내수가 더 많아지는. 그렇죠. 내수로 바꾸려면 기본적으로 정부가 소비 부양책도 써야 되지만 네. 통화 완화 정책을 써야 돼요. 이걸 안 쓰면 내수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화 완화 정책은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고 네. 그다음에 추가 부양책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준다든가 산업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이 두 개가 맞돌려 가야 돼요. 이걸 안 하면은 중국은 이번에 쉽게 얘기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냥 한마디로 완전히 경제가 뒤처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지금 뷰티라든지 여행 항공주들도 같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사실 세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많이 보셨던 분들이 이제 반도체 위주, 삼성전자 네네. 위주,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이런 쪽하고는 약간 좀 포트폴리오가 비중이 좀 달라지죠.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좀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될 시기다. 네. 예. 아니, 중국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저는 삼양식품 좀 여쭤보고 싶은데. 불닭 좋아하시죠? 아니 뭐 불닭볶음면 싫어하시는 분들 안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맵찔이 분들 빼시고. 그거 대표님 오리지널 드시면은 어지간하면 힘들고요. 네, 그래요? 예. 네. 그 라인업이 많아요. 그좀 이렇게 아주 밖에- 순한 거 많습니다. 네. 저는 처음부터 순한 포기를 해갖고 한 번 먹고 그 나서 뚜껑에 약간 노란색이 있는 걸로 드시면 괜찮아요. 아, 그래 노란색으로요? 예, 예. 네, 아, 그렇군요. 아니 예. 보니까 이제 싱가포르 법인 설립하고 거기를 통해서 중국 생산 법인 설립도 추진하겠다. 네. 그러니까 뭔가 중국 지금 사실 내수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수익성을 좀 뭔가 개선하겠다라는 의지로도 해석이 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어때요? 저는 사실 되게 좋아요. 지금은 삼양식품.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네. 좀 풀 배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정치적으로 조금 지금 사실 갈등 관계가 있어요. 있는데 준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1기 때 중국이 한 정책이 2기 때도 저는 정확하게 데칼코마니 같이 똑같이 나올 걸로 봐요. 네. 첫 번째가 아까 말씀 내수 확대. 예. 그걸 위해서 소비 촉진제 그때는 사실 보면은 춘제죠. 중추절이죠. 막 이럴 때 그 상품권도 나눠줬었어요. 중국 정부가. 그랬어요. 맞아요. 예, 기억나실 네, 겁니다. 네, 막 네. 쓰라고 쓰라고. 또 나올 겁니다. 저는 뭐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통화 완화 정책을 안 쓰면은 지금 금리가 3.1%예요. LPR 금리가.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0.3%예요. 예. 소비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예. 이게 금리가 높은데. 그러니까 금리를 지금 내릴 겁니다. 이번 주 20일 날도 또 지금 인민행이 또 금리 또 결정을 하는데 내려야 돼요, 지금요. 근데 그걸 이미 시진핑 아하. 주석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두 개가 다 내려온다 그러면은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때 보면은 무슨 일을 했냐면은 미국이 막히니까 예. 유럽을 그때부터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동반자 파트너. 아하. 그리고 유럽뿐만 아니라 위안화를 블록화를 시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하고 그다음에 뭐 저쪽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이런 국가들을 다 자기 안으로 막 끌어들여요. 그래서 CIPS라는 이제 중국의 위안화 결제 시스템이 2019년도에 한국에 막 들어와서 그거 쓰면은 막 위안화도 할인해 주겠다고 막 그 난리가 났었거든요. 똑같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중국이 먼저 손을 내밀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네, 그래서 그렇다 보면은 지금 삼양식품이 지금 빨리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야 된다. 단 옛날하고 좀 틀리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 중국이 사실 우리한테 필요한 게 없어요. 반도체 빼고는. 아하. 그렇죠? 뭐 조선이 필요합니까? 자동차 이미 다 철수했잖아요. 지금.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다 철수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뷰티 쪽, 이제 화장품 필요한 뷰티는 아직도 카피를 못해요. 그다음에 식품 소비재 중에서 모든 게 다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중국 애들이 아직도 한국 제품을 카피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요. 초코파이라든지 불닭이라든지 이런 거. 왜냐하면 중국은 되게 재밌는 게 거기에다가 뭐 괜찮다라고 이렇게 딱 출시를 해버리면은 카피하는데 한 달이면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 이런 데가 처음에 갔다가 철수한 이유가 딴 게 예. 아니잖아요. 가서 만들었더니 되게 새로운 시스템이야. 막 중국 사람들이 막 가요. 예. 딱 6개월 지나니까 롯데백화점하고 똑같은 시스템들이 다 나와버려요. 허허.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직도 안 되는 게 화장품하고 뷰티라든지 뭐 필러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뭐 초코파이. 이런 부분들. 예. 그다음에 초코파이라든지 불닭볶음면 예. 이런 쪽으로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다 중국이라고 해서 그냥 사는 건 아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소비 확대 수혜주 쪽에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487포인트, 코스타 0.4%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70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4% 하락이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는 54,800원, SK하이닉스가 1%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87,700원. LG 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989,000원, 현대차가 0.4% 하락 예상되고요. 기아가 지금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96,300원이고 셀트리온이 하락 출발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195,4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2.9%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45,200원. 네이버가 상승 예상되고요. KB금융이 1%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지금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에코프로비엠 1.4%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3만 원, HLB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만 4천 원이고 에코프로 보합 예상되고요. 리가캠바이오가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10만 6,500원. 휴젤이 0.3%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27만 500원. 엔캠 보합 예상되고요. 클래시스도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리노공업이 1.6%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7만 9,500원. 신성 델타테크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한 6분여가량 남았는데요. 글쎄 이제 오늘 양시장 혼주 출발 예상되고 있고 오늘장 글쎄요 수급적인 측면 또 기관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는지 여부 또 외국인들의 네. 그런 매매 포지션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저는 일단 뭐 지난주 네. 4거래일 코스피 기준으로 지난주에 화수목금 인상적인 4거래일 연속 상승에다가 그리고 어제도 개장 초에 이제 상승 출발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으로 그동안의 하락 추세선은 올라섰습니다만 이거 올라선 거 맞아 하는 거 확인하는 과정 이 정도로 지금 예상 체결 지수 저 정도 즉 한 뭐 0.23% 내에서의 이렇게 하락 같으면은 뭐 약보합 정도라면 얼마든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보여지셔서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싶네요. 외국인만 좀 도와주면 좋은데. 아까 그래 저기 뭡니까 대표님 말씀하신 그 조금만 더 연장선상에서 하이닉스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주가입니다 하셨잖아요. 네. 저도 이렇게 보면은 공감이 가는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그동안의 주가 흐름도 두 종목도 달랐지만 네. 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그야말로 싱크로율 높은 거는 이 하이닉스더라고요. 네. 그럼 이 자리에 있을 주가가 아니면 어디까지 염두에 두고 계신 겁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밸류에이션 정도면 저는 한 24만 원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 정도는 봐야 된다. 그 정도는 봐야 되죠. 네, 전고점이 한 그 정도 나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정도까지는 예. 올라야 돼 맞고. 예. 왜냐하면 뭐 HBM 쪽을 통해서 회사가 흑자로 전환된 지가 지금 1년밖에 안 됐거든요. 예. 그 정도로 지금 상승세고 그다음에 독점이 거의 한 55%예요 지금요. 전체 시장 점유율이 55%거든요. 예. 삼성전자는 계속 줄어들어요.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0% 내에서 잠깐씩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계속 팔아요. SK 하이닉스는 삼성전 계속 외국인이 사요. 예. 그 차이점이라고 봐요. 아하. 그 차이점의 원인이 뭐냐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삼성전자가 잠깐 이제 뭐 재무구조상으로 뭐 저평가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저는 이제 계속 뭐 방송 다니면서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얘기 항상 욕을 엄청 먹어요. 네가 뭐 삼성전자 얼마나 잘하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외국에서 봤을 때 시점이 뭐냐면은 삼성전자는 지금 레거시 반도체로 분류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AI 반도체 쪽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예. 실제적으로 이제 지금 잃어버린 2, 3년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내부 경영진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뭐 기술 발전의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최근에 반도체 트렌드는 두 가지입니다. AI 제품을 생산하던가 네. 아니면 파운더리를 하던가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AI 제품 쪽에서도 HBM에 밀려요. 물론 기술적인 요인이 있어요. SK 하이닉스는 그 HBM을 8단, 12단 쌓을 때 이 접착제 스타일이거든요.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건 프레싱입니다. 눌러갖고 하다 보니까 눌러서 8단, 12단을 눌러버리면은 예. 많이 쌓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불량률이 높아져요. 불량률이. 저희가 보세요. 눌러버리면 불량률이 높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본드 붙이면은 솔직히 본드 붙이면 그냥 뭐 크게 그렇게 불량률이 나오진 않잖아요. 대신에 높이는 못 쌓죠. 아하.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접착제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 기술을 지금 아직까지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이 프레싱하는 기술을 확실히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못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불량률이 많다 보니까 그럼 밀리는 거잖아요. 중국밖에는 못 가잖아요. 지금. 예. 엔비디아가 안 받아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HBM 쪽, D램 쪽에서는 HBM을 가야 되는데 그걸 못 간 거고 제대로 못 간 거고요. 그다음에 파운드리 쪽에서는 지금 점유율이 글로벌 점유율이 제가 봤을 때는 한 지금 3, 4년 전만 해도 거의 한 18% 정도 났었거든요. 그다음에 네. 물론 이제 저쪽 TSMC가 이제 압도적이었지만은 지금은 한 13%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파운드리 쪽에서도 만드는 기술이 계속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빅 클라이언트들은 다 TSMC로 가지 삼성전자한테 맡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예. 그렇다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것은 이렇게 되다 보면 삼성전자가
전반적으로 레거시 반도체밖에 안 되겠네. 이렇게 돼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레거시 반도체는 어느 누구도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이러다가는 레거시 반도체가 되겠네. 잘못하다가는 전자제품 판매처가 되겠네. 하하. 대신에 SK 하이닉스는 기술 개발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HBM을 다 독점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뭐 랜드 플래시 이런 싼 것도 만들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 SK 하이닉스에 대한 것은 분명히 AI 반도체사라는 인식이 돼버리는데 여기는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되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인텔을 2019년도에 직면했던 상태하고 똑같다는 거죠. 재무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때. 네. 그런데 인텔이 그때 CPU 이런 걸 만들면서 이러다가 보면 CPU가 이제 과잉 공급이라든지 아니면 PC 시장이 끝나버리면 일단 이 자기들 만든 CPU 시장은 죽겠다 생각을 하는 딱 그 시점이라는 거죠, 지금. 그러고 보니 참 실적합니다만 네. 주가에는 어떤 꿈과 기대가 큰데 네. 말씀 듣다 보니 삼성전자가 그 꿈과 기대감, 성장성 이런 측면에서 뭔가 좀 이렇게 투자자들에게 주주들에게 뭘 하나 던져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사실 그게 구조조정이거든요. 구조조정을 제대로 해달라. 앞으로 비전을 네, 보여달라. 비전을. 예, 근데 인력 자르는 거 갖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인텔 같은 경우도 인력 잘랐는데 네. 인력 다 잘라놓으니까 기술 개발을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인력을 잘라는 게 아니라 내부 구조적으로 이제 기술 개발이 제대로 되고 AI 쪽으로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포맷을 좀 만들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기술적인 성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12월 17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FOMC를 앞두고 미국 나스닥 그럼 굉장히 좋습니다. 기술주도 강세를 보였는데 엔비디아가 좀 쉬어가는 와중에 브로드컴이 급등했고 또 테슬라도 6%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 웨드부시 증권에서는 댄 아이브스 원래 테슬라를 좋게 보긴 합니다만 테슬라 목표 주가를 기존의 $400에서 지금 $515까지 상향 조정하기도 한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주요 기술주들도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고 오늘 국내 증시는 이제 기관의 매수세라든지 외국인 매매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약보합 출발 보여줍니다. 2,487포인트, 코스닥도 보합권 강보합이죠. 699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일단 보합권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 하락합니다. 54,900원이고 SK하이닉스는 강세입니다. 2.8% 올라갑니다. 184,400원. LG 에너지솔루션 보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6% 하락합니다. 992,000원. 현대차가 0.7% 떨어지네요. 209,500원. 기아는 올라갑니다. 0.7% 상승으로 96,000원이고요. 셀트리온이 0.7% 내림세로 194,700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1% 떨어집니다. 45,900원. 네이버가 0.2% 소폭 하락으로 213,000원이고요. KB금융은 보합 흐름 보여줍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1% 하락합니다. 2거래일 연속 하락 흐름이네요. 306,000원권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약보합으로 128,100원, HLB가 0.8% 하락합니다. 73,100원이고요. 에코프로도 역시 약보합으로 71,500원. 리가캔바이오가 1% 떨어집니다. 105,500원이고요. 휴젤이 0.5% 하락하면서 사흘 연속 내림세입니다. 27만 원. 클래시스도 하락하네요. 48,500원. 엔캠이 0.8%, 0.6% 하락하면서 지금 134,800원 선이고요. 역시 사흘 연속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리노공업은 3.5% 강세 보여줍니다. 182,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6거래일 연속 상승세네요. 파마리서치가 0.5% 하락하면서 25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 쪽에서도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움직입니다. 아무래도 미증시 쪽에서도 아이온큐 그리고 리게티 컴퓨팅, 퀀텀 컴퓨팅 지금 급등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또 관련해서 국내 증시 쪽에서도 양자암호 관련주들 움직임이 좋습니다. 지금 ICTK가 12% 넘게 급등합니다. 7,780원이고요. KCS, 엑스게이트도 1% 이상 올라갑니다. 각각 주가는 11,440원, 1,700원, 그리고 한울소재과학도 올라가고요. AMT도 1.6%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원 플러스가 7% 강세인데 이건 동전주고 지금 우리로가 4.9% 올라가고요. 드림 시큐리티가 4.9% 상승하면서 3,910원이고요. 우리넷도 4% 이상 강세 보여줍니다. 7,370원이고요. 코위버가 4.7% 올라갑니다. 5,12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CQ센도 상승 중입니다. 솔리드도 3.9% 상승으로 5,5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 쪽에서도 양자암호 관련주들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 이제 뭐 시스템 반도체, 온디바이스 A, 뉴로모픽 반도체 쪽 움직임 좋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가 9% 강세입니다. 44,000원까지 올라가고요. 에이징랜드도 3%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내에서는 지금 제주 반도체가 오랜만에 좀 올라갑니다. 7% 상승 보여줍니다. 9,8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퀄리타스 반도체도 7% 이상 상승하면서 7,830원. 그리고 HPSP도 2.5% 올라갑니다. 가온칩스 3% 올라가네요. 36,400원. 그리고 텔레칩스도 상승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리노고 보셨고 뭐 AD 테크놀로지도 1.8% 상승 중이고요. QRT도 올라갑니다. 뉴로모픽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시스템 반도체 쪽도 한번 볼게요.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뭐 아이온 디바이스가 지금 6% 상승 중이고요. 한미반도체 3% HBM 관련주죠. 86,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뭐 테크윙도 올라가고 이제 반도체 쪽이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거치고 나서 지금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지금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DB하이텍 상승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사입니다. 각각 695억 원 그리고 21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932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지금 375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 각각 344억 원, 4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정유장 마감 대비로 2원 상승하면서 1,437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 왜냐면 지금 이제 미국 쪽 투자 고려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환율이 이 정도 상황이면 사실 이제 그 환차손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달러가 더 강해진다라고 하면 괜찮은 거고. 여기서 이제 달러가 약세로 가면은 그러면 이제 환차손을 걱정해야 되는 거고. 뭐 환차손 그렇죠. 혹시나 뭐 이제 너무 어려운 그래도 뭐 질문이니까. 주식에서 환차손 이상으로 버시면 되지 뭐. 아니 또 근데 미국은 또 양도소득세도 또 내야 되니까. 벌었으면 세금 내시는 아니, 거지. 물론 그렇긴 한데 그렇긴 그래도 좀 한데. 알려달라는 거지. 진입 시점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진입 시점. 예, 미국 투자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우리 정민 앵커가 질문을 아마추어같이 하십니까? 왜요? 언제 들어갈까요? 살까요? 팔까요? 뭐.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제일 궁금하긴 합니다만 그걸 갖다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명쾌하게 딱 뭐 칼로 두부 자르듯이 하는 사람이 제가 봐서는 사기꾼이에요. 시장에서 어떻게 그걸 가지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할수록 그거는 제가 봐서는 마바라 내지는 사기꾼인데. 되게 지금 묘하게 피해 가시는 것 같은데. 네, 모른다는 얘기지. 시장은 항상 그 그래요? 시점마다 모른다는 거죠. 그럼 이완수 대표님이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칼을 저한테 넘기시는 거. 네. 저는 이제 요즘 이렇게 봐요. 당분간 한 1,450원에서 변동성이 되게 높아질 거다. 1,450원. 네, 1,450원까지 저는 보고 있고요. 첫 번째가 일단 달러 강세가 일단은 당분간 멈출 것 같지는 않아요. 전반적으로 아직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그래도 이스라엘하고 좀 이렇게 좀 많은 그 헤즈볼라가 좀 이렇게 좀 휴전하면서 좀 여기가 좀 시끄럽지 않고 좀 평온해지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또 이스라엘이 또 이제 그 시리아 또 공습을 하면서 또 이란하고 또 대척감이 다시 또 생기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는 밀리지가 않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보면 사실 이제 국내 펀더멘탈이 좋으면은 이제 원화가 강세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커요. 왜냐하면 이번 정치적 리스크도 좀 있었지만은 원화가 지금 외환 보유고가 한 4,200억 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예. 이 정도면은 지금 이제 환율 방어를 한다고 지금 한은이 들어와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잘못하다가는 다 털릴 수도 있어요. 지금 느낌이. 그래서 이제 한은이 어느 정도 이제 이 환율대를 보면서 계속 개입을 할 거다 저는 보고 있고요. 여기서 한 400억 달러 이상 쓰게 되면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한 1,450원 정도까지는 한은이 열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국내 어떤 펀더멘탈 이게 환율이라는 게 사실 단기적으로는 금리라든지 아니 외환 보유고 이런 부분 갖고 이제 평가가 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양국 간의 이제 경기 펀더멘탈이거든요. 네, 네. 근데 국내 펀더멘탈이 너무 안 좋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외국인들이 주식도 계속 팔게 되잖아요. 팔고 나가게 되면 계속 원화가 또 약세로 가게 되고 계속 이게 반복 사이클이 가기 때문에 당장 저는 원화가 강세로 갈 수 있는 지금 모멘텀은 눈에 안 보여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일단은 시장이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세도 좀 멈춰야 되고 어느 정도 충분히 멈춰야 되고 그다음에 국내 이제 펀더멘탈이 조금 이제 호전된다는 게 지표를 조금씩 뭔가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게 돼야 원화가 강세로 갈 수 있는 이제 모멘텀을 갖지 않겠느냐. 어떤 분들이 이제 12월 18일 날 이제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내린다라고 했을 경우에 원화가 다시 좀 환율이 좀 떨어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변동성은 지금 거의 없어 보여요. 저희가 정치적 리스크가 지금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18일 날 같은 날 19일이죠. 19일 날 일본은행도 지금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했다가 또 지금 스탠스를 잠깐 좀 발 빼고 있어요. 네네. 엄청 혼난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예. 그래서 거기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적으로 제가 못 드릴 것 같아요. 일본 그러니까 분위기 인상 상승 자체가 못 유보될 드릴 수 것 같아요. 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436원, 8원 막 왔다 갔다 하는데 한 1,450원까지는 염두에 두시고 플레이를 하셔라. 그래서 저는 그냥 요즘 오시는 분들한테는 단기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말까지는 뭐 미국 주시장 랠리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 그때 보자라고 얘기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단기적으로 조금만 들어갔다가 나오실 분들은 환율에서 크게 깨질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영향받을 필요 없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만약에 장기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달러로 들어가신 다음에 달러를 계속 갖고 계셔라. 환전하지 말고 계속 달러로 이제 자산을 앞으로 꽤 오랫동안 갖고 하실 생각을 하셔라. 그거 갖다가 뭐 해외 송금도 좀 하시고 아니면 여행 갈 때 쓰시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뭐 최상목 부총리나 뭐 이창용 총재, 한은 총재 같은 분들 어떻게 보면 외환 당국에서 이렇게 정점을 이루는 그런 분들 입에서 이제는 1,400원대 환율을 가지고 위기감을 느끼보다 뉴노멀로 받아들이라 내지는 뭐 그럴 만한 상황이다라고 당국자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막 환율이 1,300원대 초반, 뭐 1,200원 이런 식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절이 그렇죠. 네. 된 것 같긴 같습니다.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당장 보이는 모멘텀들이 없어요. 저희가 수출도 네. 이제 네. 관세에 막혀갖고 미국 수출 비중이 또 많이 떨어질 것 같고 지금 그러니까요. 우리 자식들도 살아야 되고 우리 손자 대대손손 살아야 되는 나라니까 나라 망하면 안 된다 싶은 마음에서 시장을 저 참 평소에 삐딱하게 보다가 요즘 이번에 시장이 이렇게 힘내기를 굉장히 마음에 기대해 왔습니다만 대표님이 또 전국을 찌르시네요. 펀더멘털이나 우리 국민들의 어떤 체감 경기 그리고 어떤 국민 정서가 지금 연말인데도 이렇게 깔아앉은 적이 있나요? 없죠. 자고 나면 또 무슨 뉴스에서 어떤 소리가 나올지 모르겠고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안팎으로 다 예. 그러니까 볼 때 이제 이번에 정치 리스크가 터졌을 때 예. 사실 한은하고 이제 금감원하고 네. 뭐 기획재정부가 되게 발빠르게 증시 안정화 정책 그다음에 시장 안정화 정책을 이제 실시를 했어요. 네. 그게 사실은 뭐 되게 컸죠. 커갖고 외신들이 그렇게 한국에 대해서 큰 매도세가 안 나오는 요인 중에 하나이긴 했는데 문제는 지금 이 정치 리스크가 계속 지속되고 펀더멘탈이 이 악화된 상태에서 계속 간다 그러면은 사실 금융 이 당국들도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요. 네. 네. 그게 힘들죠.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이제 빨리 이 정치적 위기도 좀 빨리 해소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뭐 빨리 뭐 현재 리더십이든 뉴 리더십이든 이제 새로운 이제 정책적 모멘텀을 좀 가져갈 수 있게 뭔가 제시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니면은 저희가 그냥 막연하게 좋아질 거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지금 쉬운 상황 아니다 이렇게 좀 저는 네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가 대통령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예. 나라 잘 살게 하고 국민들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대통령 되는 게 최고입니다. 예. 아까 저기 하이닉스 말이죠. 오늘도 잘 가고 있습니다. 2.5% 상승인데 아까 뭐 한 18만 원 기준으로 24만 원이면 한 30% 수익률인데 네. 대표님 그게 걸리는 시간이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뭐 이제 별거 다 물어봅니다. 일보다 더 심하신 글쎄. 것 저보다, 같아요. 저보다 그거- 더한 질문을 그거 물어보시는 뭐 것 같은데. 저거 뭐 한 두어 달 기다리면 가능한 저는 이제 1월 달 한 말쯤에 이제 SK 하이닉스 이제 그 4분기 실적까지 나오죠. 네. 2024년 실적 나오는데 그 정도까지 시간 걸리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그때 실적을 뚜껑을 보면은 지금 제가 알기로도 1분기 실적 보려면 4월 중순은 넘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4분기까지만. 예. 그럼 1월 달에 이제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만 해도 제가 지금 내부적으로 좀 측정하기로는 작년 2023년도에 비해 2024년 매출액이 하고 이제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한 25%에서 30% 이상 증감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실적 발표가 나오면은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던 주가 때 가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뭐 한 4, 5개월 기다려서 30% 하느니 그냥 정치인 테마주 하나 건드릴까요? 그러면 30% 하루 만에 가는데 대신에 손실 하루 볼 수도 있고. 만에 가는데 하루 만에 못 파세요. 대부분 보면은. 하루 만에 못 팔아요. 예, 유동성이 그만큼 나오질 않아요.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 오늘 대표님 보니까 그냥 어제 갑자기 부상한 우원식 관련주를 사오시네. 진짜 의사복만 딱 들시면 그냥 딱이네. 2초 우원식. 참. 네. 참. 테마주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의 아킬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시장이 결국 주식시장이 펀더멘탈로 가야 이 시장이 오래되고 그다음에 오래 갈 수 있고 그다음에 투자가들이 계속 수급이 들어오는 시장이 되거든요. 네. 근데 뭐 미국 시장은 사실 그게 눈에 보이고 그러니까 수급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뭐 미국 시장에 한국 사람도 들어가고 일본 사람도 들어가고 뭐 아프리카 누구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데 예. 한국 시장은 사실 그게 안 되니까 자꾸 테마주로만 돌게 된다는 것은 또 시장의 수급뿐만 아니라 펀더멘탈 다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